그렇죠. 저에게 이제 첫 번째 드라마인데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하기 전에 저도 나름의 그 작품 선정 원칙 같은 걸 좀 세웠었어요. 첫 번째가 인기 있는 원작은 절대 하지 않는다. 왜냐하면 이건 잘 만들어도 욕 먹기 딱 좋거든요. 근데 이제 못 만들면 정말 잘못하면 이제 영원히 일도 못 하게 될 수 있을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이 아일랜드가 저한테 처음 그 제안을 하고자 이제 연락이 왔을 때는 좀 거절할 마음으로 이제 찾아뵀었는데 네. 그게 뭘까요? 이게 뭐 절대반이처럼 끼면 안 되는데 끼고 싶은 강력한 유혹 같은 게 있었고 잠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촬영 끝나 있고 지금 후반하면서 밥 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 좀 매력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런 원작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강력한 이끌림이에요. 왜냐면 이게 그냥 인기 있는 정도가 아니라 레전드 작품이거든요. 정말 눈 깜짝하니까 촬영을 마쳤고 눈 깜짝하니까 오늘 제작 발표입니다. 감독들에게 무덤 같은 그런 원작이죠. 들어서서 그 어려움이 좀 있었고,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일랜드의 굉장히 열혈한 팬이었기 때문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 원작이 워낙 또 인기가 많았었던 만화고 매니아층도 또 확실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잘해도 본전일 거라는 생각이 많았어요. 그리고 스스로도 잘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원작 팬들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 실망을 혹시 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감독님의 표현에 의하면 정신 차려 보니까 촬영에 맞춰. 네, 아니 마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배우들과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. 이런 생각이 먼저 들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작품을 꼭 해서 미호를 잘 그려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. 이제 그 후에 촬영을 하면서 내가 미호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긴 했는데 일단 처음에 이 작품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냥 절실함, 간절함 그리고 정말 잘 해내고 싶다 이 생각. 네. 대본을 보고 사실 요한이라는 친구가 너무 좀 끌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한을 너무 플레이해보고 싶었고 너무 매력적인 친구여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들어서 그때부터 사실 어찌됐든 계속 감독님도 찾아뵙고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남길이 형이랑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형이 같이 하자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형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게 됐습니다. 사람이면서 사람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매력적인 것 같고 일단은 이 장르가 판타지 장르도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전에 VFX나 VFX CG에 대한 도움을 받는 장면들은 여럿이 있어봤지만 온전히 이 능력 자체를 그런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해서 했었던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능력들이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모든 외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조금 힘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이게 원작에서는 왜 저런 인물인지에 대해서 표현이 아직 좀 덜 돼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드라마적으로 좀 허용치 있는 안에서 설정을 조금 만들기도 했고요.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인물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아픔, 왜 그렇게 됐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여서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그 굉장히 어둡고 거칠고 또 특히 반은 냉소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태폐적이기까지 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원작에서는.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실제로 실사화했을 때에 오는 불편함도 있겠다. 근데 불편함보다는 좀 잘못하면 좀 단선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레이어를 주고 싶어서 면밀히 따져보니 그 안에 슬픔이 있다.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보시게 되겠지만 그런 슬픔을 표현하고 싶었어요. 강력하게. 그런데 그 슬픔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배우가 누구인가를 찾다 보니 가장 슬픔을 가진 배우가 김남길인 것 같았다. 감독님 저 닭살 돋았어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니 지금 드라마 사제인데 되게 겉으로는 되게 쾌활하고 밝고 명랑하고 조금 까불까불거리기도 하고 그렇지만
안에는 되게 좀 슬픈 아픈 과거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좀 겉으론 좀 밝아도 그 안에 이제 조금의 슬픔이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, 또 구마나 또 그런 본업을 할 때만큼은 되게 강하고 세요, 요한이가. 그래서 그런 좀 대비되는 모습들을 좀 요한이로서 잘 보여드리면 좋겠다, 좀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. 요한이란 인물 안에 대비되는 모습을 함께 보여줄 수 는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번 요한이란 친구 할 때도 그렇고 전에 할 때도 때도 그렇고 그렇고 조금씩 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때요 형, 어때요 감독님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. 네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. 네. 사실 영화로도 물론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면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시리즈로 가야 된다는 데는 분명히 한계 같은 게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든 잘 담아보겠다라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목이 아일랜드인데 저는 제주도를 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 때 제일 제 안에 중요한 키워드는 제주도였는데 제주도.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관광지로 알고 있는 제주도 굉장히 밝고 뭐랄까 즐거운 곳이고 아름답잖아요. 근데 여기에 요괴를 접목시켰을 때 이게 이렇게 뭔가가 일치화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주의 슬픈 기억들을 좀 생각해봤어요. 그러니까 뭐 아주 과거에는 그 유배지였잖아요. 그리고 뭐 일제 강점기 때는 뭐 제국주의 뭐 전진 기지였고 뭐 4.3의 슬픈 기억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 이야기에 슬픔을 담아야겠다. 아까 이제 반의 캐릭터에도 그걸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주에 주는 낮의 그 밝은 모습과 밤의 어두움, 현대적인 것과 되게 고전적인 것, 동양과 서양의 대결 뭐 이런 식의 양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 훨씬 원작보다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 드라마는 아주 어둡지만은 않아요. 또 되게 밝은 웃음도 있고 또 경쾌한 액션 이면에 되게 슬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혼재돼 있는데 그런 즐거움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일단 제가 만들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런 스토리가 더 기다리기도 많고 근데 이렇게 본인들이 하겠다. 아까 은우 씨가 자기는 1년 반 전부터 기다렸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생각보다 쉬웠고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더 좀 책임감이 무거워졌는데 더 재밌는 거 다희 씨도 오히려 오면서 자기 청심환 먹고 왔다고 진심으로 뭐 너무 떨면서 왔어요. 정말로 하고 싶다고.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 했던 얘기가 너무 이런 얘기가 지나치니까 막 그냥 하는 얘기 같잖아요. 근데 다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들 간절했고 그래서 이게 기존과 다른 그 캐스팅이 된 게 저한테는 이게 우리의 비밀이면서 판타지 같은 판타지죠. 일이네요, 정말. 네,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. 뭔가에 대한 큰 이야기보다는 뭐 나중에 이제 방송이나 스트리밍에서 이제 확인하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인과율에 관한 의미가 있는 옷이거든요.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사실은 그 인과율에 대한 운명을 짊어지고 사는 사실 인물들이기도 한데 그 인물 중에 하나인 반이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. 그래서 인과율에 대한 것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보시면서 이 옷이 왜 입고 이렇게까지 오래 한 벌만 입게 되는지 그런 걸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. 축구했던 거. 제주도에서 축구를요. 네, 배우들끼리 그리고 스태프들 이렇게 몇 명 모아서 오빠가 이렇게 그런 단합하는 자리들을 굉장히 잘 마련을 해주셔서 그래서 현장에서 스태프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. 뭔가 좀 처음에 촬영하다 보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근데 축구하면서 풋살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팀 네. 플레이가 되니까. 네. 네. 뭐 사회적인 운동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고마운 건 사실 촬영장이 어떤 촬영장도 다 쉬운 촬영장은 없는데 그 하루 쉬는 거에 제가 놀자고 하면 그러니까 뭐 얘기를 이렇게 포장을 좋게 해줬지만 제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축구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잖아요. 축구는 팀플이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스태프들과 같이 부르고 축구하자고 하고 근데 더군다나 너무 고마운 건 여기 있는 배우들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성력으로 스태프를 뽑아내는 거예요.
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마이크를 살짝 내리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자, 성력으로 나이프를 뽑습니다. 그러면 지금 딱 잘한다, 잘하죠? 잘한다. 이제 되게 뭐 스토리를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감춰야 할 게 많아가지고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울면서 그걸 쳐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처음에는 동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린 정말 슬플 때도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게 다 말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잘 안 되는데 그걸 끝까지 다 해낼 때 이 여자 뭐지? 뭐 틀문 나오나? 뭐 이런 유지를 계속. 네, 네. 오. 그때 참 좋은 배우구나라는 게 그때 좀 느껴졌고 뭐 나머지 배우들은 말할 것도 없죠. 근데 연기들은 기본 다 아시겠지만 잘 하고 있는데 저는 놀란 게 남규 씨가 액션 잘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네, 무술팀보다 발차기를 잘하는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무술팀으로 해야지 연기를 하나 싶을 김성길 씨는 저 그럼 무술팀보다 여기 발차기를 그만하면 되나요? 잘한다. 2부에 뒤차기 하는 게 나와요. 무술팀 거를 제가 자르고 배우 걸 제가 썼습니다. 이야. 아닙니다, 이거 네, 같이 그런 게 있고 사실은 이런 요괴 장르 또 좀비물 이게 사실 차고 넘쳤어요. 꽤 많이. 그래서 사실은 이걸 굳이 이 시기에 힘든 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다가 제가 근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한다는 건 또 어려운 문제거든요. 그래서 하는 제 방식은 그 장르에서 약간만 비틀기를 하는 편인데 이 요괴 장르에 제주가 갖고 있는 그 신화적인 느낌을 좀 심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. 그래서 저희 작품은 요괴 액션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신화적인 부분도 많이 되어 있어요. 마치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원령공주의 느낌도 좀 포함이 된다 뭐 이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정서가 조금 다를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무기가 될지 아니면 방해 요소가 될지 모르겠어요. 원작 팬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지점일 수 있겠지만 그냥 대다수의 그 이걸 보시게 될 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그 뭐랄까 새로운 경험처럼 느껴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. 극을 끌고 가고 이야기가 그냥 일반적인 작품들보다 근데 그런 작품들보다라기보다는 CG나 VFX의 판타지물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CG가 중요한 게 가장 첫 번째이긴 하나 CG만큼 중요한 게 이야기가 잘 채워지고 탄탄해야 그 CG가 부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야기에 대해서 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뭐 K 드라마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컨텐츠들은 여타 OTT에서 나오는 일반 드라마적인 그 장르에서 일반성을 갖고 있는 드라마들과 똑같이 정서나 이야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좀 볼거리들이 조금 다른 장르보다 장르성에서 갖고 있는 화려함들, VFX의 도움을 받은 액션 씬들 그런 것들이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배우들 또 감독님 스태프분들이 이 작품을 물론 이 원작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. 뭐 초반에 감독님과 저나 뭐 다희나 은우나 성준이나 원작자분도 또 이걸 드라마로 했었을 때에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선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추다 보니까 그 이 처음에 보여지는 구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들의 또 연기적인 부분 그 원작들을 어떻게 표현을 똑같이 하려고 했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드라마적인 허용치 안에서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.